곤니치와 김우군 데스. 오늘은 약 10분 동안 남성의 머리카락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헤어스타일들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머리카락을 그릴 때 사용하고 있는 팁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팁들은 머리카락을 그릴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스타일들도 보다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머리카락이 없는 캐릭터를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짝 측면에서 본 얼굴을 기준으로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그림을 사용하셔서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설명란의 링크에 템플레이트를 올려놓았으니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을 그리는데 왜 먼저 머리카락이 없는 캐릭터를 준비해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쁜 머리카락을 그리기 위해서는 예쁜 두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린 것처럼 매번 이렇게까지 머리를 완전히 그려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선 정도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에 먼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부분들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매우 짧게 자르거나 뒤로 넘기시면 이 경계선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마가 굉장히 넓은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짧은 분도 계시고 구렛나루도 더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마가 넓어지는 것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눈썹 위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눈썹보다 조금 바깥쪽을 기준으로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외우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을 기준으로 머리카락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머리카락인 삐죽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부터 그려야 할까요? 어떤 모양의 머리카락을 그리던지 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머리의 전체적인 형태입니다. 밤처럼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솟은 형태인지 위로만 솟은 형태인지 이런 모양을 생각해보면 삐죽머리에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작은 얼굴 그림을 그려서 낙서하듯이 생각해보시면 보다 쉽게 전체적인 형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뻗은 헤어스타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형태를 정하셨다면 머리카락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의 흐름과 볼륨을 정해줍시다. 여기서 흐름이란 머리카락이 뻗쳐나오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가마나 가르마를 그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 왼쪽 위쪽에 가마를 그려주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머리카락이 다 가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일인데 의외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못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마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마를 시작으로 머리카락의 흐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머리카락의 볼륨을 나타내는 보조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머리카락을 그려주시면 머리카락의 볼륨감이 표현되어서 보다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너무 볼륨이 없으면 완성된 머리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 이 안쪽에는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줍시다. 그럼 가마를 기준으로 머리카락이 뻗어나오는 방향을 연상해 주면서 머리카락을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윤곽이 다 그려졌습니다. 윤곽을 그려준 것만으로도 꽤 그럴싸해 보이죠? 이 머리카락을 덩어리로 묶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잘 보시면 비슷한 모양의 머리카락을 넓은 모양 하나, 얇은 모양 하나로 나누어서 그려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마를 기준으로 넓은 머리카락 하나, 얇은 머리카락 하나, 넓은 머리카락 또 하나, 얇은 머리카락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머리카락을 붙여주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곽 안쪽에도 머리카락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특히 이런 짧은 머리의 경우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얼마나 그려줄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려주실 분들은 바깥쪽에 붙여줬던 머리카락의 모양과 크기를 생각하시면서 비슷한 모양의 덩어리들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처음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머리카락을 매우 많이 그려야 할 것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덩어리를 딱 10개 정도 붙이니 이만큼 밀도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머리카락을 나누는 선을 몇 개 더 넣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머리카락이 보이죠? 안쪽에 더해준 머리카락의 덩어리들을 바깥쪽의 머리카락과 비교해보시면 그 형태나 뻗친 모양이 비슷합니다. 머리카락 일부에만 다른 모양을 더해주는 것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통일된 형태를 조금씩 변형해 가시면서 붙여주시면 자연스러운 머리가 완성됩니다. 머리카락의 표현을 더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그려놓은 머리카락 덩어리들 안에 선을 그려서 머리카락의 결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절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덩어리의 일부분만 떼어낸다는 식으로 나누어서 표현해 주시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삐죽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모양을 정하고 머리의 흐름과 양을 정한 다음 머리 덩어리의 모양을 정해서 크기를 바꿔가며 바깥쪽과 안쪽에 붙여나간다. 이 순서를 따라서 작업하시면 삐죽머리를 보다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살짝 곱슬기가 있는 삐죽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마를 반대부분으로 잡고 이곳을 기준으로 살짝 휘어지는 모양의 머리카락을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자, 윤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머리카락 덩어리들을 떼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그렸던 머리카락과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만화에서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뭉쳐서 덩어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덩어리의 모양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전과 동일하게 이 모양을 안쪽에도 붙여주시면 머리카락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는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양이 꼭 위쪽 머리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머리카락의 휜 정도가 비슷하면 통일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덩어리를 붙여주고 나눠주고를 반복하시면 의외로 금방 머리카락이 완성됩니다. 머리카락을 이것보다 더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잔머리를 더 표현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그려주시면 머리카락의 형태가 오히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림체에 따라서 선색을 바꾸시거나 색만으로 잔머리를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당히 줄여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곱슬기 있는 머리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단정히 내린 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를 머리의 중간 부분에 위치시켜주고 볼륨을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작게 잡아주겠습니다. 이 가마를 기준으로 머리카락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그려줄 건데요. 머리의 전체적인 윤곽을 표현해 준 다음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를 반복하면서 앞머리부터 옆머리까지의 윤곽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머리카락의 덩어리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 모양을 기준으로 머리카락의 덩어리들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정한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형태의 머리에 곱슬기를 조금 더 더해볼까요? 이 머리는 가마가 아니라 가르마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머리의 둥근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원하시는 방향에 가르마를 나타내는 보조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마를 시작으로 머리에 덩어리들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볼륨의 보조선은 지금부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슬기가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볼륨이 있게 그려주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르마를 기준으로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를 번갈아 가면서 머리카락들을 붙여주고 머리의 윤곽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윤곽이 다 그려졌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머리카락의 덩어리는 안으로 둥글게 말려있는 반원 모양인데요. 이 모양을 가르마를 기준으로 윤곽 안쪽에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를 그려주고 나눠주고 덩어리를 그려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에 빛의 방향을 생각해서 살짝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 무리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머리를 그려볼까요? 올백 형태의 올림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마나 가르마를 둘 다 사용하지 않고 이마의 머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넘겨줄 건데요. 머리카락의 끝단이 보이지 않는 형태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머리의 윤곽을 그려준 다음 바로 머리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표현하면 이런 머리카락이 되는데요. 너무 단조로워 보이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조금 나눠주고 앞머리를 조금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덩어리들 사이에 단차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머리 전체의 형태를 파악해서 조금 더 큼직한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형태의 옆머리를 자른 헤어스타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옆머리를 완전히 잘라줄 때는 가르마와 함께 머리를 그려줄 기준점을 표시해 주도록 합시다. 가르마를 기준으로 머리카락이 나오는 흐름을 다 정하셨다면 윤곽을 그려주세요. 방금 전과 비슷하게 끝단이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의 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을 정해주실 때는 전체 모양의 밸런스와 볼륨을 생각하시면서 원하시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덩어리를 살짝 복잡하게 그려주었는데요. 머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형태입니다. 얇게 편 찰흙을 구부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형태를 따라서 머리를 조금 더 나눠주고 그림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총 6가지의 헤어스타일을 그려보았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은 있지만 사실 만화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캐릭터를 특징적으로 기억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만화적인 특징을 가미한 헤어스타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머리의 기본적인 형태는 5대5 가르마를 활용한 부드러운 파마 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중앙에 가르마 선을 나누고 볼륨감을 크게 잡아서 외곽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를 특징 지을 만한 앞머리를 한 가닥 추가해주고 머리카락의 결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앞머리의 형태는 살짝 복잡하게 꼬아서 눈 사이로 내려주었습니다. 둥글게 말았다가 펼친 얇은 종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5대5 가르마에 이 작은 앞머리가 하나 추가된 것만으로도 훨씬 더 캐릭터를 기억하기 수월해졌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눈의 모양이나 액세서리를 조금 더 디자인해서 같이 그려주면 주연이나 조연으로 사용할 만한 캐릭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만화에서 사용할 만한 캐릭터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가르마를 중간으로 잡아주었는데요. 머리카락의 윤곽을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다르게 해주려고 생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옮겨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안쪽으로 조금 더 말린 형태의 머리카락 덩어리를 3개 만들어서 앞쪽에 붙여주었습니다. 이 안으로 말린 부분들이 캐릭터의 특징이 될 예정입니다. 머리카락의 결을 조금 더 나눠주고 그림자를 추가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여기 있는 특징적인 앞머리가 눈에 금방 들어오시나요? 지금까지 그려놓은 머리카락들에도 동일하게 조금씩 만화적인 특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머리카락의 특징에 맞춰서 형태를 조금 더 과장하거나 색을 넣어주고 잔머리들을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더 개성 있는 머리카락이 되었네요. 만화의 세상에서는 머리에 24시간 왁스를 발라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머리카락 덩어리들의 형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모양들도 자유롭게 디자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머리카락을 아예 그리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모양을 정하고 머리의 흐름과 양을 정한 다음 머리 덩어리들의 모양을 정해서 크기를 변형하며 붙여나간다. 이 포인트들을 생각하시면서 만화적인 특징을 더해가시면 보다 쉽게 여러 머리카락들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10분 그림 강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바로바로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맞다네.